오는 8일 개기 일식을 앞두고 북미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개기 일식 경로에 있는 도시들은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활절 주말 동안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안도로의 일부분이 붕괴돼 수천여 명이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긴급 재난 상황을 발령하고 복구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과일맛 아이스크림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돼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세계 우주쇼로 불리는 개기일식을 앞두고 북미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기일식은 미국의 대도시를 가로지르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기일식 경로에 있는 도시들은 최대 수십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캐나다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이 서서히 가려지면서 하늘이 어둠에 잠깁니다.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면서 달이 태양에 완전히 가려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개기일식의 모습입니다. 오는 8일 개기일식을 앞두고 북미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It's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and glad that I get to do it with my parents too. Heard from many people that like totality is like super rare, and I'm really excited that I'm gonna get to be able to see it. 특히 이번 개기일식이 유난히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을 비롯해 북미 국가의 대도시들을 관통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 상공에서 시작되는 개기일식은 텍사스주부터 메인주까지 미국 15개 주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뒤 캐나다 동부 지역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 3,200만 명을 비롯해 총 4,400만 명이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일식은 통상적인 시간보다 훨씬 긴 4분 28초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For these unusual behaviors, eclipses have a special power. They move people to feel a kind of reverence for the beauty of our universe. Safety is always NASA's number one priority. And as you look at the heavens on April the 8th, when the eclipse starts, please put those glasses on.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지역엔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전역의 수백 개의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고 특히 개기일식 관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시는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몰릴 수 있다고 보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for many months and getting people excited. This is going to be great for our tourism. It's going to bring in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people to localities all the way along the trajectory of this. 각 현지 시간으로 LA는 오전 10시 6분부터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고 텍사스는 오후 12시 10분부터, 뉴욕시는 오후 2시부터 개기일식이 진행됩니다. 당국은 개기일식 관람 시 강한 빛에 노출될 경우 눈이 손상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특수안경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부활절 주말 동안 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21건 이상의 총격 사건으로 최소 32명이 총에 맞았고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카고 서부 오스틴 지역에서 2명의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대 청소년 1명이 숨지고 남성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쯤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식당에서도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total of 8 persons were transported from this scene. One of them deceased, 5 others confirmed gunshot victims, one other with a scratch, the cause of which we're not sure at this point, and then one person who wanted to go to the hospital due to a panic attack. 한편 지난 주말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 7명이 다쳤으며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의 한 주택가에서도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행객 수천여 명의 발이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몬트레이 카운티 로키 크릭 브리지 인근을 지나는 1번 고속도로의 일부분이 붕괴되면서 해안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빅서 지역을 향하는 남쪽 방면 고속도로가 폐쇄되면서 인근 지역 여행객 2천여 명의 발이 묶이고 몬테레이 카운티는 긴급 재난 상황을 발령했습니다. Big Sur is not the place to go right now. We are also encouraging people to stay away from the area. 당국은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고속도로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로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제한된 차량에 한해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통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폭우로 해변의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지자 당국이 LA 카운티의 모든 해변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최근 가장 마지막에 시행된 수질 검사에서 박테리아 수준이 건강 기준을 넘어서자 LA 카운티의 모든 해변에 4월 3일 오전 8시까지 해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폭우로 인해 과도한 수준의 박테리아와 잔해물이 도시 거리와 산악 지역에 스며들면서 특히 배수구나 개울, 강이나 바닷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바닷물에 들어갈 경우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산타모니카 피어와 마리나 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에스콘디도 크릭 등 특정 해변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박테리아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경보는 추후 수질 검사를 통해 해제될 예정이며 추가 강우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건물을 향해 차량을 타고 돌진한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오늘 애틀랜타 챔플리에 위치한 FBI 건물 입구에 SUV 차량 한 대가 승인 없이 진입하려고 돌진하다 바리케이트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 person rammed into the FBI Atlanta's front gate shortly after noon today. He was not associated with this facility. Several of our special agents who were passing by apprehended him. His motives at this point are not known. 해당 차량은 당시 출입 허가를 받은 차량의 뒤를 쫓아 무단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차량 운전자가 구금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용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건주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 전역의 도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감옥이나 정신병원에서 오며 일부는 테러리스트나 마약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민자 범죄로 미국이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법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건주에서 예정된 연설에서 바이든의 국경 피바다 사태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며 내일 불법 이주민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 여성 루비 가르시아가 거주하던 그랜드 레피지를 찾아 이주민 범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퇴역 군인이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끊임없는 싸움에 지쳤다면서 이름을 아무나로 개명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는 35세 남성 더스틴 애비는 최근 이름을 Literally Anybody Else, 한국말로는 말 그대로 아무나라고 개명하고 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 육군에서 6년 동안 복무한 퇴역 군인이자 수학교사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싸움에 지쳤다면서 자신 같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정쟁에 지친 유권자들을 위한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meant to get your attention. It's meant to forward a message that we can do better. We can do better by just having literally anybody else. 한편 더스틴 애비가 대선 투표지에 아무나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텍사스 유권자 11만 3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전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트로피칼 푸드사가 제조한 헬라도스 멕시코 미니 버라이어티 팩의 망고맛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10월 11일까지 표기된 제품으로 미시건주와 뉴햄프셔, 워싱턴 DC 등 미 전역 16개 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아이스크림을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은 지난달 24일 어퍼메리온 타운십 지역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초소형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27살 남성 라이엘 세레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뒤 침실에 핸드폰 충전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was really scared. I think it was terrifying. Just being a girl living here as well. It's just scary. Heart goes out to her and her family. It's traumatizing.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에 수상한 충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피해를 입은 여성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국제 금값은 지난달 28일보다 1.6센트 오른 온스당 2,265달러 73센트를 찍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8%로 안정세를 보이자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긴장 고조도 안전자산인 금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값은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JP모건은 올해 금값이 온스당 2,5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와 샌디에고의 김하성, KBO에서 팀 동료였던 두 선수의 신명나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후에 이어서 어제는 김하성이 시즌 첫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두 선수의 연이은 활약에 4연전 맞대결이 풍성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경기 전 이정후와 만나 데뷔 첫 홈런을 격려한 김하성. 말 그대로 자신의 날이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전력 질주로 내야 안타를 만든 뒤 캄푸사노의 홈런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회.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에게 시즌 첫 홈런으로 답했습니다. 가운데 몰린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관중석 2층에 떨어지는 비거리 109m의 석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운 8회에는 투수 대신 나선 야수를 상대로 이정후 옆에 떨어지는 2루타를 보탰습니다. 투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조금 좀 타점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좋은 홈런이 나와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안타성 타구를 놓치지 않고 1루 주자 이정후를 2루에서 잡아내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한 차례 뜬공을 놓친 장면이 나왔지만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돼 실책은 면했습니다. 개막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이정후는 볼넷만 3개를 골라내는 성과를 과시해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공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구질 파악은 끝난 상태여서 그래서 좀 잘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연전 맞대결에서 나란히 홈런을 기록한 김하성과 이정후는 이번 주말엔 장소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다시 3연전을 벌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 그동안 의료계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12구 이태원 참사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인데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부 갈등으로 빚어진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미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또 지역 간 의료진 차이, 다른 국가 의사 수 등을 조목조목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고 점진적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30여 차례 넘게 증원 방안을 협의했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방안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담화로 의료계와 협상 여지를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의사들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2,000명 증원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담화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 내용이 평소 복지부 차관의 발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2,000명 증원 조건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며 대화에 나설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의사협회의 이면택 차기회장 역시 논평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소식에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던 의대 교수들도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정 정말 대화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거 말고 나머지만 갖고 얘기하자는데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니만 못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의사들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의사들이 수입 때문에 증원에 반대한다며 의료계를 폄훼했다는 겁니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현재의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들이 이번 주부터 외래 진료를 줄이는 등 근무 시간을 축소했고 일부 개원이들은 자발적으로 주 40시간으로 진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 투자자의 이름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처음으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유명인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지 일주일 만에 구글이 사칭 계정은 영구 정지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씨와 유명 투자자인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채널은 하나인데 사칭 채널은 50개입니다. 주말 동안에 생겨난 거죠. 이들은 개인이 일일이 사칭 계정을 찾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방송인 유재석 씨를 비롯해 홍진경, 송은희 씨 등 137명이 동참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주일 만에 구글이 본사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가 적발되면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는 초강력 조치를 내놨습니다. 구글은 정책 위반을 발견하면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면서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정보로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모호한 표현에서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계정이 영구 퇴출된다는 명확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구글 관계자는 유명인 사칭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었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바뀐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데 계정 삭제 등의 성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 사칭 광고의 또 다른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독일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4월 1일 자정,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레게 음악과 함께 대마초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기 위해 열린 단체 흡연 행사엔 1,500명이 참여했는데요. 일부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0시가 되기 전부터 대마초에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인구는 400만에서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미 널리 퍼진 마당에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 부작용을 없애고 청소년도 보호하자는 게 합법화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수백 명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언덕을 내려옵니다. 몸이 너무 커서 그런지 힘겹게 전진하는 사람도 있죠. 레이스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발 자전거 경기입니다. 20년 전쯤부터 시작된 이 대회의 유일한 규정은 플라스틱 재질의 자전거로 출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행사가 열린 버몬트 거리엔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 세발 자전거 경기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국내청이 지난 1일 공식 SNS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일본 왕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SNS 계정에는 올해 1월에서 3월에 실시된 행사 사진과 일본 적십자사에 입사한 아이코 공주와 일왕 부부의 사진 등이 게시됐습니다. 하루 만에 37만 명이 이 계정을 팔로우했는데요. 국내청 측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젊은 층을 포함한 폭넓은 층이 왕실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달 6일 한 주택가에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 3명과 함께 출동한 로봇개의 활약상을 전했습니다. 로봇개는 이날 경찰 특공대팀이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용의자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투입됐는데요. 경찰관의 원격 조종에 따라 주택을 수색하다가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 용의자와 마주쳤습니다. 용의자는 로봇개를 넘어뜨린 뒤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로봇개는 곧바로 혼자 일어나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로봇개를 향해 소총을 발사했는데요. 경찰은 로봇개가 총 3발을 맞고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개의 기어에 힘입어 경찰은 결국 용의자가 있는 위치에 최루탄을 쏘아 용의자의 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있는 곳에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공간 확보와 상황 파악에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경찰견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래밭 위에 힘이 다 빠진 듯 잠들어 있는 코끼리. 80년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코끼리 할머니 손분입니다. 어릴 적 야생에서 붙잡힌 손분은 나무를 나르는 일을 돕다가 커서는 관광객을 태웠다는데요. 태국 치앙마이의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1월 손분을 구조해 코끼리 자연공원 보호구역에 보냈습니다. 손분은 이제 보호구역에서 진흙 샤워도 즐길 만큼 건강해졌다던데요. 누리꾼들은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손분의 여생을 응원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에서 마시멜로 수천 개가 공원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아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마시멜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원에서 마시멜로 15,000여 개가 하늘에서 부러졌습니다. 헬기에서 떨어진 마시멜로를 주워 가져오면 주최 측이 사탕으로 교환해 주는데요. 어린이들에게 땅에 떨어진 달콤한 마시멜로가 유혹적이지만 먹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자제력을 키우기 위한 행사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몬법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들었던 말, presumption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presumption이 뭐냐? presumption이 뭐냐면은 어떤 확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는 얘기를 나눌 때 presumption이라고 합니다. 레몬법 얘기를 할 때는 언제 그러면 내 차가 진짜 레몬이 되는 차냐 그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 presumption number one은 만약에 내 차가 18,000마일이 안 됐을 때 아니면은 캘리포니아는 1년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수리를 딜러십에 가서 기록을 만들었다. 그 기록을 18,000마일이 안 되기 전에 at least 2 times 심각한 문제는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safety 이슈가 아닌데 3번, 4번, 5번 들어갔다. 그러면은 레몬법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2번 들어가면은 레몬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떨 때는 6번을 들어가도 레몬법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번만 들어갔어도 레몬법이 포함이 될 수 있는 presumption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resumption은 it's not conclusive. conclusive 한다는 말은 뭐냐? 완벽하게 무조건 100%로 그렇게 나온다 하는 말을 할 때 conclusive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2 plus 2는 4다. 그는 conclusive한 statement를 만들어내는 건데 레몬법에서는 presumption이 있고 그 presumption으로 가는 길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18,000마일이 되기 전에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또 number 2의 presumption이 뭐냐? 차가 18,000마일이 되기 전에 차를 사자마자 딜러십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유든지 떠나서 차가 30날까지 있었다 딜러십에. 그 30날은 is cumulative.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3일 있었다. 그 다음에는 27일 있었다. cumulative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presumption 속에 해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결론적으로 미리 빨리 문제가 있을 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리 기록은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달 한 어르신이 다급하게 경찰 지구대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센 어르신 한 분이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건데요.
놀란 어르신을 진정시킨 후 자초재종을 들어보니 딸이 보증을 잘못 써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경찰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딸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전화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경찰관들이 딸을 만나러 직접 출동했고요. 잠시 후 지구대로 찾아온 딸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은 어르신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가지고 온 현금 500만 원도 잘 챙겨드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르신이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으면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겠느냐며 딸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올해도 유통업계에서는 기발한 만우절 마케팅이 보물을 이뤘습니다.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 덕분에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이것. 양갱 같아 보이지만 사실 비누입니다. 해당 제과업체는 SNS에 연양갱 비누를 출시한다며 팥추출물을 넣어 피 미백과 피부결 보정에도 도움이 되고 양갱의 달콤한 향도 담았다는 설명을 달았고요. 마라맛 아이스크림과 파이, 초콜릿도 등장했는데요. 돼지바 포장이 쏙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돼희바라고 적혀있죠. 마라 샤베트 속 느껴진 강력한 알싸, 바삭한 매움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이 밖에 마라맛 헐레임과 몽헬, 오징어 과자를 닮은 후잉, 초콜릿, 흐렁키까지 허를 찌르는 제품명들이 눈길을 끌었고요. 한 식품업체가 내놓은 평양라면도 화제였는데요. 뜨겁게 차갑게도 먹을 수 있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라면이라고 소개하며 본사에서 4월 1일 아무 때나 시식회를 연다고 공지했는데 본사 주소는 비빌시 맛있구 내 마음대로 112라고 적혀 있어 황당함을 자아냈습니다. 만우절 이벤트로 나온 이 상품들 출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실제로 출시되는 사례도 있어 누리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차량을 쫓아가 검거에 도움을 준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게 감사장을 받았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 박지훈 씨는 일일이 신고를 하고 사고 차량을 지켜봤는데요. 후진으로 슬슬 차를 빼더니 그대로 도주하는 차량. 박 씨는 차량에 타고 있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려준 뒤 경찰과 통화하며 도주 차량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km 정도를 추격하며 경찰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린 덕분에 경찰은 신속히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도주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구술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속인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귀신에 쓰여 몸이 아픈 것이다. 퇴마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약 7개월 동안 국값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는데요. 무속인으로서 실제 경력과 활동이 있다면서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속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믿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 공갈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1억 원 받은 무당도 귀신에 쓰였단 말을 믿은 사람도 놀랍지만 무죄 판결이 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생사가 결정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날아오는 톱날을 간발의 차로 피한 운 좋은 사나이가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기 무섭게 무언가가 매섭게 내리꽂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오레건주에서 지름 1m가 넘는 톱날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상점 벽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톱날은 근처 건설 현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이곳까지 날아와 건물에 박혀버렸고요. 겁에 질린 남성은 밤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도 몇 초 만에 죽을 뻔했다. 조금만 위치를 벗어났다면 매장 안까지 위협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4리터가 넘는 물을 꿀꺽꿀꺽 들이켜더니 분수처럼 입으로 물을 대부분 남성.
초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는데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후이라는 이름의 이 중국 남성은 물 4.2리터를 마신 뒤에 무려 5분 51초 넘게 물을 내뿜어 최장 시간 물 내뿜기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종전 기록은 56초였는데요. 입에서 조금씩 물을 흘리거나 중간에 물줄기가 멈추면 실패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복부 근육 등을 조절해 위장에 있는 물을 역류시키는 게 오랫동안 물줄기를 내뿜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